여러분은 지금 생산적인 방송, 예니밍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아시죠? 그러면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뿅! 어서요, 어서요. 오늘 읽을 책은요. 예전에 잠깐 나왔던 뽀뽀상자 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 작품이에요. 이 뽀뽀상자는 뭐냐면요. 요런 책이에요. 굉장히 헐어있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그 파울로 코엘료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 작가들이 적어놓은 자신의 어린 시절 실화가 담긴 내용 책이에요. 문학동네에서 나왔네요. 요거는 뭐더라? 에이즈 아동보호연대에서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가들한테 청탁해서 모은 그 실화 모음집이라고 하네요. 되게 훈훈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골라진 작품은 뭐냐면요. 요건데요.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밤 조에는 숨을 쉬지 않고. 뭘까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 추리소설 같은 제목은 뭐죠? 분명히 훈훈한 내용일 건데 이상하네. 작가는 얀 케펠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뻥! 추천 줄찬 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제목 보니까 요거 프랑스어로 되어 있네요. La nuit au jouet 흐장성 수플레. 이 사람 프랑스어권의 사람인가봐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맨 위에 보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조회야, 아빠는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잖니? 네, 그치만... 제발 쓸데없는 말참견 좀 하지 말아라. 아휴... 나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고 실쭉하게 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 어서 오세요. 벤 오빠가 태권도 도장에서 돌아오면 지금 들은 이야기를 전부 해주어야지. 우리는 어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든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 손을 내려놓고 있니, 조에? 어서 먹어야지. 그리고는 또 끝없이 얘기가 이어진다. 엄마는 샐러드를 섞으며 계속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고 있다. 잠깐만요. 화면 조절 좀 해볼게요. 조금 커졌죠, 글씨가? 꼭 스푼과 포크를 들고 북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잠깐만, 누가 엄마지? 누가 엄마일까요? 로비가 엄마일까요? 엘렌이 엄마일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로비.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해. 나를 위해 결심을 좀 해줘. 엘렌, 당신은 내 사정을 알고 있잖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여보. 아빠는 엄마 말에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내가 증인이다. 아빠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었다. 그래? 그건 어쩌면 사실일 거야. 아마도 난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 것 같아. 이제는 담배도 피지 않잖아? 난 정말 힘들어, 엘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이제.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음을 좀 잡아봐.
엄마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나는 몸을 움찔했다. 방울토마토 한 알이 내 앞까지 대구르 굴러왔다. 엄마는 흥분해 있었다. 아, 그 예전 매니저님이요.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경질쟁이인 아빠는 엄마의 기분 같은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정말이지, 엘렌. 내가 당신에게 얘기했잖아. 내 혈압 맞나요? 그럼 아이들은 롭. 아이들? 조회하고 분우한 말이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아빠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날 쳐다보는 건 아니었다. 이때는 아빠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아빠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아, 3개월 넘어서 들어와 보셨군요. 지금 제가 글씨가 너무 안 보여서 조금 화면 좀 더 키워볼게요. 자, 키웠어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기 밑에가 잘리네요. 여기에 오른쪽 페이지의 윗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조회하고 분우한 말이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하고 아빠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대요. 그 목소리는 아빠나 엄마가 우리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려고 할 때 내는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문제 없어, 엘렌. 애들이란 건 원래 자기 일은 다 알아서 챙기게 돼 있어. 또 욕심쟁이들이고 말이야. 아이들로서야 좋겠지만 우리 부모로서는 딱한 일이지. 아이들은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 이렇게 뭐든지 다 탕진하게 만든 다음에야 만족하지. 하지만 부모들은 생각해봐. 언젠가 아이들은 우리에게 비난을 퍼부을 거야. 자기들을 왜 사랑했느냐고. 왜 자기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서 길렀느냐고 말이지. 자, 봐. 조회의 천식이. 조회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제발 그만해, 록. 당신 정말 몹쓸 사람이군. 하지만 의사가 말했잖아. 그 사람은 돌팔이었어. 조회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가 내 병에 대해 뭘 안다는 걸까? 솔직히 엄마가 뭘 안다는 거지? 게다가 안다고 해봤자 더 나을 것도 없어. 엄마는 날 지쳐 빠지게 하고 말걸? 펜은 장난감이 아니야. 결국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애들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야. 나이가 든 어린애 말이야. 엄마는 기름이 흠뻑 묻은 스푼과 포크를 식탁보 위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양손을 모아쥐고 아빠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면 엄마가 취하는 자세다. 빌어먹을. 2달 전부터 우리는 당신의 그 엉뚱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꼭 인질이 된 것처럼 휘둘며 살았어. 도대체가 떠날 거라면 언제 떠날 건지나 압시다. 시한을 정하란 말이에요. 내 신경 발작은 예측할 수가 없어, 엘렌.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지. 이 어여쁜 양반아. 더는 단 하루도 안 돼. 만약 일주일 후에 엄마는 겁을 잔뜩 먹고 있는 나를 보고는 말을 뚝 끊었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아주 무게를 잡고 있었다. 가서 자거라, 조회. 이런 빌어먹을. 이야기가 어떻게 끝는지 듣지 못했잖아.
벤 오빠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내 침대 속은 춥다. 나같이 어린 여자아이가 쓰기에는 너무 큰 침대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이불 위에 털이불이라도 한 장 더 덮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날씨도 평소보다 더 우울하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더 나빠지겠지.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나는 목이 마르고 수돗물이 역겹게 느껴진다.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 눈을 감고 거미들의 수를 샌다. 왜 거미를? 한 마리만 떠올려도 벌써 겁이 난다. 그러면 100마리! 얼마 후면 난 거미를 1000마리나 세고, 그리고 나면 아빠 생각은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거미가 무서워서 샌대요.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나는 수학에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는 셈이다. 나는 혼수 상태의 골짜기에 사는 요정이다. 이 요정은 화를 잘 내지만 심술궂지는 않다. 이 요정은 태어나서부터 줄곧 숨을 잘 못 쉬어서 답답해한다. 조금 전 부모님이 아주 늦게 밤인사를 하러 왔다. 엄마가 먼저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스쳤다. 향수 냄새가 좋았다. 엄마 말로는 오늘 밤 엄마가 아빠를 이겼다고 했다. 엄마는 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안아 올렸다. 너도 봤지, 조애야? 내가 네 아빠한테 꼼짝도 못할 질문을 퍼부었어. 이번만은 아빠도 발뺌만 하려 들지는 않았지. 엄마 혼자서 모든 걸 다 떠맡을 수는 없단다. 집에서도 벌써 할 만큼은 했잖아. 이제는 네 아빠 차례야. 그리고 아마 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나이 40이면 그렇게 잃은 것도 아니야. 그치만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수는 없지. 조애야, 일주일 후면 우리 일은 결판이 날 거야. 물론 엄마는 방을 나가면서 잠자기 전에 늘 하는 질문을 빼먹지는 않았다. 청소기로 침대 밑 청소했지? 나는 대답했다. 응, 했어, 엄마. 침대 밑에 쌓인 먼지. 이건 내 비밀이다.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나는 매일 저녁 먼지를 조금씩 쌓아놓는다. 나는 진드기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진드기들이 바스락거리며 베개 위로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선 호흡 보조기를 챙겨놓은 다음, 자, 이제 내 병이 도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헤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 알레르기 천식 덕분에 말이다. 분명 아빠는 떠나지 못할 것이다. 아픈 딸을 내버려두고 가다니. 아빠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니다. 엄마가 방을 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 아빠가 간지럼을 태워서 날 깨웠다. 아빠는 언제나 엄마가 잠자리에 든 다음에 나를 보러 온다. 그 아빠가 신경발작이 있긴 하지만 딸은 아끼는 모양이에요. 아빠가 내 침대에 걸터 앉는다. 아빠는 신경발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나와 재미있게 장난을 치곤 했다. 그는 지금 아프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나에게 혼수상태 골짜기의 심술쟁이 난쟁이들인 아카리 아트르 진드기 공주와 아카리우스 진드기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다. 아빠는 자신이 이미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해주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아빠의 기분을 바꾸어줄 차례라는 것이다. 아빠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는 말한다. 결혼 생활이란 말이다, 조애.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벌이나 마찬가지란다. 다행히 우리 두 사람에게는 네가 있지.
하지만 벤이 걱정이다. 그 아이는 어떤 날엔 노란 머리를 했다가 또 어떤 날은 파란 머리를 하고 있으니 넌 그것이 보기 좋니?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벤 오빠와 사이가 틀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또한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서 아빠를 지겨워할 수도 없다. 아빠 혈압은 이제 정상이야. 조회, 좋지? 그렇지? 응, 아빠. 근데 아카리아트르 공주는? 다른 소식은 없어, 조회. 공주는 섬으로 떠났어. 그리고 나서 공주의 혈압이 좋아졌지. 요트를 타고? 쓰레바퀴를 타고 갔지. 방을 나가기 전에 아빠는 내 목덜미에 뽀뽀를 하며 간지럼을 태웠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 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눈이 다시 말똥말똥해진다. 조금 전처럼 모든 것이 눈앞을 스쳐간다. 벤 오빠를 기다리면서 숨을 참아보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뚱뚱한 여자가 되어 붉은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 배는 천장을 지나 하늘까지 부풀어 올랐다. 별들이 빨간색이었다. 별들은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아, 정신이 아득하다. 나는 훅 하고 숨을 토해냈다. 내 몸이 단번에 꺼졌다. 은빛 난쟁이들의 회전 목마가 내 피아노 의자 위에서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빼놓고 모두 일터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들이 불을 껐다. 나도 할 수 없이 눈을 감았다. 나는 현재의 상황을 따져보았다. 우리 집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아빠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엄마가 한다. 아빠는 엄마가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 마지가 자신이라고 말한다. 아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한다. 아빠는 돈을 너무 열심히 버느라 자신의 엄마이자 아내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시간이 없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바쳤고 꼼짝도 못할 지경으로 그들에게 얽매였다. 그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되게 어린아이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는 어떤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그는 더 늦기 전에 자기 일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 떠나려고 한다. 지금은 사랑이 문제가 아니야, 엘렌. 이건 아빠가 울면서 한 말이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예요?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어른들이 쓰는 말들을 언제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엄마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 문을 열쇠로 잠그는 것이고 또 이렇게 도둑처럼 벽에다 귀를 붙이고 엿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금 후 벽에서 귀를 떼어도 될 만큼 소리가 커졌다. 난 당신을 붙잡지 않을 거야, 여보. 당신은 떠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떠나란 말이야. 한 여자를 버리는 건 괜찮아. 하지만 자기 애들의 어미를 버리다니.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거짓말 마, 로비. 당신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불을 감아들고 벤 오빠가 자기 침대에 있는지 보러 갔다. 깜깜해서 침대 속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발냄새와 코 고는 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아, 난 자고 있어, 조회. 불 좀 켜봐, 오빠. 달빛 아래 해변에서 모닥불 피워놓은 기분이라도 내려는 거냐? 어휴, 허풍쟁이. 오빠는 12살이지만 아직도 무서움을 많이 탄다.
오빠는 문이 삐걱거리기만 해도, 손을 보면서 해골의 손이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아니면 내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놀라게 하기만 해도 대본에 움츠러들고 겁이 질려 꼼짝도 못한다.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거지가 돼서 거리를 떠돌게 될지도 몰라, 벤 오빠. 에이, 잘됐지 뭐, 조에.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는 미쳤어. 그렇지 않아! 아빠는 약을 엄청나게 드시잖아. 그건 신경이 아파서 그래. 야, 그게 바로 미치광이다? 신경정신병 말이야. 신경이 늙으면 조에 그렇게 미치는 거야. 아빠가 맨 처음에 발작을 일으켰을 때를 생각해봐. 끔찍해. 그때 아빠는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었다. 그는 말했다. 이 집은 자신의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이렇게 소리질렀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 이 밥도둑들아! 산소 도둑들! 동물 보호소에나 가버려, 이 들깨 같은 것들아! 그 모든 일은 엄마가 아빠의 손을 만지며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동생이 생기는데 찬성하며 바보처럼 웃었었다. 그건 처음이자 마지막 발작이었잖아, 벤 오빠. 그런 일은 한 가족의 아빠들이 40살이 되면 원래 일어나는 거야. 아빠들이 처음으로 늙는 거란 말이야. 에이, 이거는 모닥불이 아니라 전기잖아? 벤 오빠는 자신의 손전등을 켜면서 말했다. 우리 소풍 갈까? 좋아!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전축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멋진 곳이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들으며 헌책과 포도주병 사이의 타일 바닥에서 우리가 싸온 음식들을 먹는 것이 우리들의 소풍이었다. 벤 오빠는 선반에서 인도 주방장에게 받은 네파밸리 포도주 큰 병을 꺼냈다. 축하하자, 조에. 뭘 축하하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오빠와 건배하고 싶지 않았다. 식욕이 뚝 떨어졌다. 아빠가 식이요법으로 먹는 날생선이 생각난다. 좀 역겨웠다. 그것은 고양이들이 아플 때나 먹이는 것이다. 사이좋은 남매죠. 아, 있잖아, 조에. 나는 늘 생각했어. 아빠랑 엄마가 결국에는 이혼할 거라고 말이야. 엄마가 우리 아빠 같은 병자랑 무한정 살 것 같진 않았어. 아빠는 병자가 아니야. 아빠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벤 오빠. 그건 아빠 자신도 모르는걸. 아빠는 뭔가 참을 수 없는 것을 밖으로 내지르고 싶어해. 되도록 난폭하게 말이야.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은 거야. 언젠가 아빠는 벤 오빠에게 포크를 똑바로 잡으라고 말하고는 그 포크를 자신의 손바닥에 내리꽂은 적이 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벤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꼭 복수하고 말 테야. 그리고 그는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여기 지금 프랑스로 추측되는 이곳에도 태권도 도장이 있나 봐요. 아니면 그 역자가 그냥 태권도라고 번역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너는 이혼식의 신부 들러리가 되고 나는 신랑 들러리가 되자. 그래서 아빠를 축복하는 거야. 그만해, 오빠. 아빠와 엄마한텐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그 사이에 화해할지도 몰라. 머리가 돈 사람들은 화해할 수가 없다? 정신의학에 대해 알고 난 다음부터 벤 오빠는 아주 냉정해졌다. 그는 아빠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오빠가 보기에 모든 건 아빠의 잘못이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다.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오빠는 그게 아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오빠 역시 아빠와 꼭 닮았다. 너 얼굴이 되게 빨갛다, 조에?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아빠가 가버리는 게 싫어. 아빠는 정신병원에 가서 잘 지낼 건데? 거기 가면 친구들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너는 일요일마다 아빠 보러 가면 되잖아. 오빠는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그런 웃음은 그가 포도주를 마실 때 코에서부터 내려온다. 나는 너무 슬펐는데 그는 그것이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오빠가 가버리는 것도 싫어. 나는 오빠가 내년에 기숙학교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기숙학교에 간다고, 조에?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나도 마찬가지로 찢어질 거야. 공부와는 영영 이별하는 거지. 책이나 시험 같은 바보짓거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나 역시 떠날 거라고. 나는 죽을 것 같았다. 모두가 다 떠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그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하지만 더듬거리다가 입을 다물고 만다. 저기 멀리. 엄마가 거기 알면 안 돼. 그럼 엄마는 그걸 정신병자한테 얘기할 거라고. 자, 이제 그만 가서 자라, 조에. 나는 달아나듯이 내 방으로 올라왔다.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상관없었다. 하지만 벤 오빠는 계집아이가 아니다. 그도 자기의 원칙이 있으니까 내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7살짜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사려있죠? 다음날 저녁, 아빠는 엄마와 벤 오빠와 나를 서재로 불렀다. 아빠는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앉았고 우리는 손님용 긴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한 사람마다 사탕이 든 작은 봉지를 나눠준 것이다. 뭐지? 뭔가 수상한데? 아빠, 이 사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호랑가시나무 향이야, 벤. 아, 벤이 말한 거였군요. 마테차 향이 좋으면 이걸 먹으렴. 이 사탕들은 인디언 특산품인데 기억력을 좋게 해주지. 날 생선처럼 말이야. 아, 그러면 이것도 생선처럼 낚시해서 잡아요? 바보 같으니라고. 아빠의 말에 기분이 상한 벤 오빠는 사탕 봉지를 쿠션 사이에 찔러 넣었다. 아빠는 말했다. 엄마의 최후 통첩까지 엿새가 남았다고. 엄마는 자신을 못살게 들볶으면서 그때까지는 결판을 내자고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아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통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몇 달 전부터 우리 가족은 뿔뿔이 갈라졌지. 이렇게 된 건 아마도 내 잘못일 거야. 너희들한테 나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보이겠지? 그게 맞아. 우리 예쁜 조에 말고는 아무도 나와 말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잖아. 이제 나는 그게 이해가 돼. 난 더 이상 돈을 벌지는 않지만 이건 실패이기 이전에 축복이야. 아니, 나는 그 전문 직업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광고 따위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감촉이 뽀송뽀송하다는 새 생리대며 기분 조절용 경보기 혹은 불신자용 성체 배령 빵 같은 제품의 발매를 구상해내는 건 이제 신물이나. 뭔가 광고 회사에 있었던 사람 같죠, 아빠가? 아빠는 자신의 서류들을 램프 불빛에 비춰서 쭉쭉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양탄자 위에 흩어졌다.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을 미국 측 파트너가 거절했던 건 이 내 솜씨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 얘들아, 휴머니즘에 대한 믿음이란 건 곧 대상을 이용하고 로봇처럼 만들고 소외시키고 망가뜨리는, 말하자면 약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일이지. 그건 이제 어떤 경우에든 전쟁터나 병원, 은행, 화장실 같은 데를 빼면 어느 곳에서든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어. 록! 엄마예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아빠는 나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아빠는 늘 나를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다. 아빠는 정신병원 얘기 빼먹었잖아요. 벤 오빠가 말을 입속에서 우물거렸다. 하지만 아빠는 듣고 있지 않았다. 어디까지 말했더라? 그렇지. 가족이란 거는, 몇 달 전부터 나도 좀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이나 아이들처럼 말이야.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린 거지. 많이 자고 또 체중 조절에 신경도 쓰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도 재고 있다고. 또 되도록이면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지금 사실 내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 나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혼잣말도 하고 또 오래된 시들을 기억해내기도 해. 유치원에서 배운 동시들이 한 구절씩 조각나서 떠오르는 거지. 한번 들어봐 얘들아. 감초밭길로 빵 과자 요정이 걸어간다네. 멋지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된 거야. 이제 그만 좀 해요. 지겨워요. 벤 오빠가 말했다. 이건 누구지? 누구죠 이거는?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 벤 오빠인가? 괜찮으십니까 분화 선생? 아빠가 말한 건가? 괜찮으십니까 분화 선생? 목이 마릅니다만 아버님. 아빠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책상 위에 할로겐 램프 가장자리에 달린 긴 알루미늄 술병들이 서로 부딪혔다. 아빠는 손을 뻗어 물통을 잡았다. 세 사람 모두 물을 한 컵씩 마시고는 물컵을 설거지 그릇 안에 넣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도 아빠가 떠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질산염이건 아니건 방사능 물질이건 아니건 온통 다 쓰레기들이야. 빙산은 녹아내리고 절정에 달한 공해, 오존해, 메타돈, 자동차 소음. 이제 이런 것들은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어. 사람들은 전부 내 의견을 무시하지. 자, 눈 뜨고 똑똑히 보라고. 아빠 말대로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벤 오빠가 물었다. 너는 말이야, 빈둥빈둥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 그러니깐 너의 그 무지갯빛 머리카락을 보아하니 말이다. 아빠는 비디오로 다가갔다. 비디오 영화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영화 속에서 아빠는 진보와 테크놀로지를, 행복과 최신 유행을 혼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었다. 자기가 뭔가 설명해 놓은 비디오를 찍어놨나 봐요.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 아빠는 그 옆에서 충족되지 못한 인생에서의 마지막 웹서핑을 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인터넷 통신 중독자들에게 아주 가혹한 이별 인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아빠가 나가자마자 텔레비전 화면 위에는 지금과 똑같은 옷차림을 한 트위드 직물 상의와 회색 폴로 셔츠를 입은 아빠의 모습이 등장했다. 안녕 엘렌, 안녕 얘들아. 나는 결심했어. 너무 진보하고 해로워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조차 안 되는 현대성과 결별하기로 한 거야.
여기서 이런 내 생각을 더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지? 모두들 시무룩해지고 또 배는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구나. 이 맛있는 마테차 사탕이나 먹는 게 좋겠다. 이건 아직도 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 부족의 상품이야. 나 역시 불의 시대에서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사는 이 집에 더 이상 전기가, 이 사악한 요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저 정신병자께서는 비디오 레코더라는 요정은 싫어하는 건 아니네. 벤 오빠가 중얼거렸다. 이어서 아빠는 핵에너지며 인공위성, 세계의 보편적인 쇠퇴에 대한 이야기를, 지표면을 공격해서 녹색 초목이나 향기로운 잼을 만들 과일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 꿀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방해하는 마른 번개 이야기를 늘어놓아 우리를 지루하게 했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빠가 말했다. 이런 낡은 지혜가 바로 내가 고독한 이유란다. 내 아들딸아, 그리고 나한텐 그걸 너희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어.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혼자 떠나기로 했단다. 내가 말린 무화과와 내 이론들을 싸가지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벤 오빠가 주먹을 치며 소리쳤다. 얼마 안 있어 이혼이 이루어지겠군?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조에.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이제 고아야. 불쌍한 조에. 아빠는 비겁자야. 아빠는 다시 방으로 왔다. 아빠는 우리의 슬픈 얼굴을 보고 좀 난처해했다. 그는 엄마와 나 사이에 앉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안겼다. 이런 슬픔이 마음을 쿵 하고 울 일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리 멈추려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이 바닥났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요, 아빠? 아빠는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이마를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떠나려고 하는 긴 여행에 벌써 지친 것 같았다. 어떤 섬으로 갈 거란다, 조에. 섬은? 그곳은 뭔가요? 언제 떠나는데요? 글쎄. 그건 지금 말하기가 어렵네, 조에. 결국은 아빠가 아카리오스 왕자이고 내가 공주인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우선 거미의 숫자를 세는 일부터 시작했다. 거미를 다 센 다음에는 가전품들을 셌다. 카푸치노 커피 메이커, 밥솥, 진공청소기, 토스터, 치즈 요리 기구, 가습기, 냉장고. 다음날 아빠는 떠났다. 그러니까 아빠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아빠의 평상복이나 운동복은 잘 다림질되어 옷장과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데도 아빠는 없었다. 그의 양말과 팬티, 양복 바지, 멜빵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치 벌거벗고 살기 위해 떠난 것처럼. 아빠는 자신의 사륜구동 자동차, 스포츠카, 말론 브란더가 영화 속에서 타던 것과 같은 낡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까지 모두 차고에 남겨놓고 갔다. 그 기간은 일주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몇 년이고 지속되어서 하루하루 내 삶을 또 내 노년을 우울하게 적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우울에 젖은 나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기억의 단편들을 하나씩 되살릴 것이고 그 마지막 기억은 섬에 사는 아빠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온 탓에 집에는 먼지더미만 쌓여 있을 것이다.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형벌이었다.
담임 선생님, 벤 오빠, 엄마. 그들은 모두 나를 골칫덩이로 여기면서 피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내게 시비를 걸었다. 엄마는 머리가 돌아서 집안 구석구석에 담배꽁초를 다시 흩어놓기 시작했고, 나 역시 진드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가 들릴 때면 얼른 귀를 막았다. 아침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끊임없이 하품이 나왔고 베개 밑에 숨겨둔 마테차 맛 사탕을 먹고 싶었다. 지금 뭔가 좀 온 가족이 우울하죠? 미친 사람인 아빠가 떠났을 뿐인데. 그리고 저거 마테차 맛 사탕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아빠가 준 거? 그것 때문에 이 딸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엔. 한편 벤 오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들러붙었다. 아무도 그에게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 없이 저녁 식사를 하던 첫날, 오빠는 도장에 갔다. 엄마는 웃고 많이 짓거리고 사과를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로 먹었다. 엄마는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내 친구들, 내 옷가지들, 학교, 댄스. 하지만 엄마의 눈 속에서 반짝이는 건 아빠였다. 아빠가 엄마의 목소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얘야. 네 아빠는 가버렸구나. 네 아빠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서 무슨 짓을 하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 얘야, 알겠니? 전화 한 통도 없구나. 엄마는 아빠의 이런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밤에 기가 푹 죽어서 아주 겸연쩍어 하면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아래층의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아빠가 고분고분해져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조에? 아빠가 떠난 다음 날, 엄마는 병원과 경찰서,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옛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했다. 벤 오빠는 식탁에서 눈치 없이 굴었다. 아빠에게서 정말로 진짜로 벗어나게 되면 근사할 거야, 조에. 아주 근사할 거야, 벤 오빠. 특히 엄마한텐 말이야. 그래, 맞아, 조에. 특히 엄마한테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좋잖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게 좋은 거야.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일만 남았어, 조에. 첫째 날, 벤 오빠는 여전히 셋째 날이군요. 셋째 날, 벤 오빠는 여전히 조금 흥분해서 이 상황을 우스개로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웃음을 꾸며대고 있었다. 그러더니 곧 밥을 먹을 때 외에는 입을 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쿠스쿠스와 스파게티를 마구 먹어치웠다. 엄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담배만 피워댔다. 엄마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이 소음기 달린 권총 같았다. 누구한테 알렸어요, 엄마? 누구한테 알리다니? 무슨 말이니, 조에? 할머니랑 할아버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한테 알리겠니?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사이인데. 게다가 내가 그분들한테 당신네 아들이 망할 자식이라고 말할 순 없잖아. 나는 엄마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가슴속은 일단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흐느낌으로 꽉 막혀 있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울었다. 엄마의 몸이 오그라들어 소파에 파묻혔다. 엄마는 바싹 마른 한 마리의 새 같았다. 아빠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벤 오빠가 말했다. 나쁜 녀석.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빠를 끌어안았고 오빠는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비볐다. 내 오빠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 괴로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너의 아빠는 여권을 가져갔단다. 그러니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아빠가 도착한 곳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그의 미치광이 짓을 막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구나. 앞으로 사흘만 더 기다려보자. 사흘.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 나도 알아.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아빠를 내버려 두자꾸나. 그 다음에는 나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어. 아빠도 새 아내를 얻어야겠지?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야. 그런 일이 있은 다음 하루하루 이어지는 날들은 너무나 괴로웠다. 내 친구들은 야비하고 어리석었다. 노예미가 대표로 와서 이제부터 아무도 나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친구들의 부모가 학교 문 앞까지 와서 그들을 데려가는 걸 보면 샘이 나서 입을 앙 다물었다. 어떤 날들이 있다. 그런 날은 일상이 마치 질병처럼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정말이지 그런 날들은 이겨내야만 한다. 그 질병 같은 삶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쫓아온다. 그것은 화장실에 갈 때에도 따라다닌다. 그것은 부침성이 있어서 아주 친근하게 군다. 그 질병 같은 삶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걱정하지 마, 얘야.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묻는다. 네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 내일이 아니었던가? 너희 부모님이 너네 오누이, 네 오빠랑 너를 고아원에 넣는 날이 내일이 아니었니? 최종 시한 바로 전날 저녁. 그 목소리는 나를 격려한다. 어서 오세요. 나는 진공청소기를 들어올려 먼지 필터 봉지를 베개 위에 통째로 쏟아붓는다. 진드기를 최대한 마시기 위해서. 일어나, 조에. 그날이 왔어. 바로 오늘이야. 너는 오늘을 맞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결국 오늘이 왔어. 사랑은 오늘이라고요? 이상하지?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라서 사람들은 시간이 자기 주위를 도는 것도 무엇을 삼켜버리는 것도 볼 수 없거든. 하지만 시간은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괴물이야. 거대한 진드기라고. 시간은 너의 짐을, 너의 가족을 먹어치우고 있어. 그런데 너는 시간의 그 거대한 위장 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다니. 금요일 밤의 일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지금 7살짜리가 들은 거죠? 자기가 만들어내서 들은 건데 7살짜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나? 혼수 상태 때문인지 다른 모든 기억들이 지워졌다. 그러니 늦게라도 진드기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것들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작가가 이 글을 쓴 본인이에요. 본인이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어요. 엄마, 벤 오빠, 휴대폰, 그리고 내가 함께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다. 우리는 부엌에 있었고 깜깜한 한밤중이었고 아빠는 거기에 없었다. 벤 오빠는 포크에 스파게티 가락을 감고 있었다. 포크에 감긴 스파게티 덩어리가 점점 더 크고 붉어졌다. 나는 잠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탓에 추워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이 기억나는 전부다. 포크로 스파게티를 감기 전과 감은 후. 나는 이 두 순간 사이에 마치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다른 세상에 가 있었다. 심지어 나는 엄마의 호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러면 50분 됐으면 잠깐 녹화를 좀 끊고 새로운 파일로 시작해 볼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맞이했던 그 어떤 밤보다도 아름다운 밤이었다. 아빠가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도로 가져가기 위해 장비를 챙기는 중이었다. 왠지 아빠가 응급구조대원 복장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았지만 그는 트위드 직물 상의와 폴로 셔츠 차림새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나는 엄마의 무릎을 벤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벤 오빠는 마치 소심한 애인이라도 되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조회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됐네요. 의도했던 대로. 조회,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네가 잘못될까봐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 아, 이거 아빠가 말한 건가? 무슨 일이었는데요? 호흡 곤란 증세가 좀 있었단다, 조회. 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주무세요. 나는 네가 다 나은 줄로 알고만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빠가 가까이 와서 양탄자 위에 진드기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디 갔었어요, 아빠? 릴레 뒤 캉탈에 있었단다, 아가야. 이곳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여인숙이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처음으로 경험해본 응거 생활이었는데 대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 사실 나를 위해선 잘된 일이지. 그럼 아빠가 가려고 했던 섬은요? 아빠는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순진함에 감동했을 때 짓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 조회. 물론 그건 바다 너머에 있을 때 내 은신처지. 그 섬 해안으로 밀려와서 부서지는 파도.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의 푸른 파도 그 하나만으로도 잊혀진 우리의 낙원이 그려지는 곳. 네가 생각하기에 섬이란 대양에 찍힌 하나의 점일지도 모를 테지만 내 섬이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섬은 조회 바로 너였어. 내 섬은 너와 벤 그리고 엄마란다. 그래서 아빠는 통신 판매를 통해서 집을 한 채 사뒀지. 아빠는 호주머니에서 귀퉁이가 다른 흑백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옛날의 농장 가옥이 있었다. 멋있어요! 나는 아빠의 기분을 으쓱하게 해주기 위해 탄성을 질렀다. 닭 트인 평원에 자리 잡은 우리의 요새가 될 거야. 야생의 돼지가 뛰어다니고 회양풀이 지천으로 깔린 곳이지. 그곳에서 우린 다시 힘을 찾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보자꾸나. 이 아빠는 그 디지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곳의 맑은 공기는 너의 천식도 낫게 해줄 거야. 먼지라고는 티끌 하나 없는 곳이니까. 진공청소기도 가전제품도 필요 없어. 탁 트인 공간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집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나지막한 소리로 서로 화해의 말을 속삭일 시간을 주었다. 또 두 사람이 벤 오빠를 토닥거릴 시간도 주었다. 내가 마치 섬이 된 것처럼 나를 둘러싼 파도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돈을 안 쓰셨던 이유가 있군요. 대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나요? 나는 아빠와 엄마, 오빠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계획을 세우면서 조그맣게 웃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무슨 말인가를 건네며 자신들의 조회를 천식으로 가쁘게 새근거리는 이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성가시게 했다.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나의 폐 없이도 나 없이도 될 거야. 섬이 된다는 건 행복한 일이란다. 모두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지금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유명한 작가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실제로 겪었던 일을 쓴 거를 모은 작품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얀 케펠렉, 조회가 아니네요. 뭐죠? 이거 왠지 소설 같지 않아요? 이번 편은 좀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결론이 그 조회가 죽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조회는 지금 천식 발작 때문에 기절한 상태였다가 지금 깨어났는데 아빠가 달려왔죠. 그래서 막 섬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눈을 감으면서 이제 내 폐 같은 건 없어도 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뭔가 죽은 것 같은 결말이에요. 네, 이번 거는 어쩐 7살짜리가 너무 심하게 성숙한 말을 한다 싶었어요. 이거는 그냥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얀 케펠렉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지금 얀 케펠렉 스펠링 보니까 이게 불어 같지 않은데 여기 프랑스 사람 맞다네요. 1949년 파리에서 태어났대요. 어린 시절에는 브루타뉴 지방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었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네요. 그래서 여기 이거 지금 작품 제목이 그날 밤 조에는 숨을 쉬지 않고 이에요. 어쨌든 이거 제목만 봐도 조에가 죽었다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지금 조에는 여자아이로 되어 있는데 얀 케펠렉은 어떻게 봐도 남자처럼 생겼네요. 이게 지금 본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벤 오빠인 것 같지도 않고 조에인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간 재밌었어요. 오늘 재미있게 봤고요. 네, 오늘 총 2시간 정도 했나요? 오늘 아까 초반에 그 영어로 된 우리나라 전래동화 하나 읽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글로 된 훈훈한 책 하나 읽었어요. 저는 분명히 훈훈한 거 보고 싶어서 이 책으로 오늘 골랐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간 훈훈한 걸로 끝났죠. 아, 방이 바뀌었나요? 혹시 제가 최근에 잠깐 지방에서 머무르던 그때 방 보신 거 아닌가요?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어요. 같이. 아, 결론은 어쨌든 훈훈했어요. 오늘 뭐 수다거리가 더 없나? 아, 이거는 언제 쪽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기사도 오늘 봤어요. CNN에 나온 기사인데요. 일본의 어떤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배의 정체는 북한 배인데요. 그 북한 배 안에 20명의 시체만 있었대요. 살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20구의 시체만 발견됐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나왔었다고 듣긴 했어요.
우리나라엔 근데 10명이라고 바뀌어서 나왔대요. 아사? 그 시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요. 아니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해전 어떤 그 바다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그 외에 어부들이 그게 생존에 굉장히 직결되는 어부들의 경우에는 그 자기 구역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침범했을 때 막 공격을 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배라든지 뭐 그런 거랑 싸움이 붙어서 다 죽은 거예요. 죽어서 버려두고 걔네는 떠난 거고. 왠지 그 북한 배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사했다고 하면은 좀 그 북한 간첩 활동이 되게 아주 조직적이고 철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아사했다고 하면 좀 웃기고 좀 웃기고요. 어떤 거요? 방송이 아니라 그 CNN 뉴스였어요. 네, 유령선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일본해에서 발견됐대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정도에서 발견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수다도 따로 녹화했고, 오늘 재밌게 읽었어요. 뽀뽀 상자에 실린 뭐였죠? 그날 밤 조회는 숨을 쉬지 않고였나요? 얀 케펠렉시의.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뭘 해볼 거냐면요. 내일은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처럼 그런 그 스도쿠랑 네모로직 이런 게임이 아니라 좀 게임 같은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아주 그 그림이 퀄리티가 좋고 그런 게임이에요. 추리 게임. 오늘은 말할 거야. 제주 만학도님 감사해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제가 지금 만났네요. 한때는 매일매일 생방 사수하셨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만 나타나셨는데 생방송에서 오랜만이에요. 네, 내일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오래 걸릴지도 몰라서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동영상 편집이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종방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까꿍! 왜요, 갑자기? 네, 방종송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은 한번 방종송 거꾸로도 시도해볼까요? 제가 아직 가사 지금도 잘 모르는데 가사 한번 찾아보고요. 안 쓸쓸해서요? 왜 쓸쓸하세요? 핑크를 좋아하는 제주 만학도님. 아, 제가 멀리 간다고 했어요? 네, 그때 되게 그랬죠. 서운해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사실 거의 다 떠났어요. 지금은 완전히 물갈이가 된 상태예요, 시청자들이. 네, 큐! 큐! 일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아,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쓸쓸한가요? 주변에 사람 많아도 쓸쓸해요. 저는 항상 쓸쓸해요. 사람 많은데 쓸쓸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온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왜 허기예요? 오늘 방종 카운트 감사해요, 도화님. 네, 우리 그 방종 카운트 10부터 1까지 하면 가사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세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여러분도 같이 고생하셨고요. 처음 보셔서 같이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몇 시에 나타날까요? 내일은 조금 일찍 와볼까요? 내일 1월 30일 토요일이로군요. 언제 할까요? 일단 내일은 그 퍼즐이 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시간 확정해 놓을 건데요. 혹시라도 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한 7시? 저녁 7시 어떤가요? 그때 저녁 타임이라 좀 그런가요? 어때요? 저녁 7시쯤에 시작해서 중국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게임 방송을 해볼까요? 괜찮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보실 분은 보시고 제가 몇 시로 하든 상관없이 보실 분은 보실 거고 안 보실 분은 뭐 안 보시니까요. 7시에 하고 8시 반에 2부를 하라고요? 사실 그 중국어가 1시간 반이나 하진 않는데 내일은 중국어 한 30분?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할 것 같아요. 잠 자는 시간은 저는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늦게 많이 자요. 늦게 한 뭐 서너 시쯤에 자는 날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주 일찍 자는 날도 많고 그래요. 네, 근데 내일은 좀 일찍 해보겠습니다. 내일 7시쯤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녹화를 끄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샌드후님, 승규야 사랑해님, 네버어버님, 어딨지? 달빛별빛님, JIKI1977님, 똥개콜라님, 제주만학도님, 도화님, 게터레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종료할게요. 스스